예,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갈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가 피지컬 AI가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는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라고만 봤지만 사실 피지컬 AI가 뭔지 조금 찾아보니까 대체가 아니라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을 이 사용하고 이거는 피지컬 AI는 당신의 직업을 뺏는 겁니다. 노가다도 이제 노가다도 힘들게 돼 있어요. 이제 노가다는 사람은 그래도 AI가 노가다를 어떻게 대체하지 했더니 노가다도 이제 피지컬 AI의 로봇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든 이게. 힘도 좋지, 지능도 뛰어나지. 그러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그걸 연산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그런 AI만 이렇게 봐왔지만 이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그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지 좀 그 개념을 좀 잡아보고 오늘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개념을 좀 잡아봐야겠죠.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위원장님이 피지컬 AI 하자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사를 몇 개를 봤어요. 그래서 기사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주면서 개념을 먼저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피지컬 AI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장악하고 통제를 하겠구나 하는 거를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피지컬 AI가 뭔지 좀 보겠습니다. 예, 피지컬 AI가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보면은 피지컬 AI에는 로봇, 자동차, 드론 이런 곳에 AI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대체를 넘어서 지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뭐 직장에서 안 잘렸다고 쳐요. 직장에 딱 나갔더니 상사가 로봇이에요. 야, 너 뭐 해? 하고 시키는 거. 물론 그럴 일이 없겠죠. 로봇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예요? 그들이 나눠주는 디지털 화폐 기본 소득 받으면서 그지처럼 살겠죠. 감시 통제 당하면서. 예. 몇 개인데 이제 로봇 신문이라는 데서 7월 14일 날 나온 기사가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국민대 전자공학부 정민규 교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테크놀로지적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사회와 문화에 우리 삶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칠까는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니면 나팔수거나. 예. 보면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인공지능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CES 2025에서는 에서 엔비디아는 피지컬 AI의 발전이 향후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의 발전을 주요 이슈로 제시했다. 엔비디아는 피지컬 AI를 로봇,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율 시스템이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는 기존의 AI는 뭐예요? 네트워크망에서만 됐지만 이제 로봇이 현실 세계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3차원 공간, 시 공간을 시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로봇이 인지를 해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로봇과 어떤 드론 같은 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사람과 로봇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공간에서 다양한 기계 시스템의 동작을 생성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뭐 공존한다고 얘기하는데 공존이 힘들겠죠. 우리를 다 대체를 하겠죠. 네.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엔 경량화된 LMM 모델을 공개하면서 많은 연산이 필요한 피지컬 AI를 위한 경량화된 AI 모델의 뭐 가능성을 뭐 제시했다 이러는데 일단은 개념이 이거예요. 예, 개념. 기존의 AI와 달리 피지컬이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AI가 탑재가 돼서 완전히 길바닥을 돌아다니고 그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다 그렇게 돼서 직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예요? 어떤 뭐 경찰 뭐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피지컬 AI 쪽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피규어, 에질리언, 로보스틱, 유니트리 등 주요 휴머노이드 개발 업체들은 매달 경쟁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AI는 뭐냐? 시간의 압축이라는 또 다른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 시간의 압축. 이게 사실 시간의 압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인간 보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라 그러면 며칠 동안 막 해가지고 코드 짜고 이래야 돼요. 근데 AI는 30분 만에 개발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의 압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3,200만 개 전기차 배터리 후보 물질에서 18개를 골라내는데 80시간이 걸렸지만 AI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시간 만에 일을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간의 압축이라는 건데 AI가 그것을 한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같은 일을 처리해도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처리하는 게 AI인데 이제 그걸 로봇가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선박, 제조, 국방 등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 시설에도 이 로봇들이 인간을 다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 6월 30일 한국 피지컬 AI 협회가 출범을 했고 인공지능 프로세서, 로봇, 자동차,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서비스 등 다양한 업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논의했다. 한국이 뒤처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도 한국은 이제 뛰어들었다. 이겁니다. 야,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홈페이지 한번 가봤습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란 무엇인가 하고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뭐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간과 같은 자율 뭐 시스템이 실제 세계에서 인식하고 이해하며 복잡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사이트와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 때문에 생성형 피지컬 AI로 불린다. 이럽니다. 생성형 피지컬 AI는 우리가 살아가는 3D 세계, 3D 세계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공간적 관계와 물리적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재의 생성형 AI를 확장한다. 예, 그래서 물리 기반 데이터 생성은 공장과 같은 공간에 디지털 트윈으로 시작하는데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어떤 그 피지컬 AI가 적용된 로봇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한 곳에서 로봇가 일을 시켜본다는 거죠.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아까 이 설명도 보면 뭐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세요. 우리 현실상, 물리적인 현실상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어떤 드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된다. 이게 피지컬 AI예요. 지금까지의 AI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있는 형태겠죠. 이걸 통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뭐 보면 이들은 피지컬 AI가 중요하다. 얘들한테는 중요하겠죠. 뭐 창고, 조작, 뭐 수술, 휴머노이드 이런 데 다 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 공간 같은 데서 스마트 공장이나 창고나 이런 데서도 다 피지컬 AI의 활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럼? 인간이 할 일이 없어졌네? 어디 산에 가가지고 신만이 하고 뱀 잡아야 돼요? 땅꾼이 돼가지고? 그런 거나 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산삼이다, 캐러 다니자, 이거밖에.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피지컬 AI, 인간과 협력하는 지능형 로봇의 시대. 무슨 협력을 해요? 대체하는 거지, 지배하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OSS라 그래서 오픈 소스 뭐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가이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을 넘어 현실 피지컬 AI가 온다. 공통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요런 것들이 아까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요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요게 이제 그 AI의 기반이죠.
그다음에 로봇 운영 체제, 로봇 ROS, 강화, 학습, 시뮬레이션, 컴퓨터, 뭐 엣지 컴퓨팅, 로봇 하드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모든 기술들이 총망라가 돼야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보게 되면 엔비디아 제일 처음에 여기에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오픈 AI도 뛰어들었고, 엔비디아 뛰어들었고, 구글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뛰어들었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피지컬 AI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지컬 AI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잡고 이제 이 피지컬 AI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아, 뭐, 우리가 AI를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그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결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이다.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이 AI와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 이것은 좀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의제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AI라는 노래도 있죠. 제 앨범 2집 앨범에 있습니다. 2집 앨범이 나온 게 2018년도입니다. 벌써 지금 7년 전에 나온 앨범인데 거기에 AI라는 곡을 제가 이제 넣은 이유도 AI가 앞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제 공격하고 그 지배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정도로 이것은 예견됐던 것인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이들의 굉장히 포장해서 이제 이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클라우스 슈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클라우스 슈밥의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책, 4차 산업혁명이란 책, 그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안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 나온 기사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봤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적 생물학적인 정체성의 융합으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지털적,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이것이 융합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트랜스 휴먼이 곧 이들의 최종 의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AI를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서 이 트랜스 휴먼으로 간다. 그것을 알아야만 하고, 인간의 신체와 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디지털 신분증, 아이디가, 그 하나의 그런 추적이 가능한, 그런 좌표로서 이렇게 찍히고 그것을 분석하는 AI가 이제 따로 생기게 되는데 뭐 이들은 그것을 뭐 슈퍼컴퓨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지능 AI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용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컬 AI라는 것은 사실 저기 막 이들이 막 설명해 놓은 그 피지컬 AI를 보면은 막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막 쓰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I라는 것은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비서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음성 인식 같은 걸 흉내내 가지고 어떤 그 어떤 전화를 받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 챗 GPT 같은 어떤 채팅을 해주는 이런 봇 형태의 AI라든지 자, 이런 형태의 AI가 우리들은 익숙하죠, 사실. 피지컬 AI라는 것은
어떤 AI 모듈을 쉽게 말해서 이 소프트웨어 상에 있는 AI를 이 어떤 로봇이나 자동차에 동작하게끔 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안에다 자체적인 AI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AI가 얘를 막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안에 AI가 탑재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독립화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봇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피지컬 AI의 기술에서 단순히 뭐 AI가 뭐 수술 로봇을 이렇게 조종하게 되고 뭐 자율주행차를 조종하고 이게 아니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환경 하에서. 그들이 어떤 환경 하에서 습득하게, 그 학습하게 된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자기가 어떤 프로그래밍 된 거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만약에 시킨 것만 하면은 그게 지능이 아니겠죠? 그냥 프로그램일 뿐이죠. 자, 근데 시키지 않은 일조차도 이들이 학습해서 시키지 않은 일도 한다. 사람처럼. 자,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들 학습하는 학습 프로그램, 어떤 경험을 했을 때의 AI가 그것을 학습하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어, 막혀 있는 도로를 몰랐는데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돌아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그 목적지에 가게 데려다 준다라든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어떤 그런 택시 같은 것이 상용화가 되면은, 실제로 뭐 택시 회사 같은 것도 사라져 버리겠죠. 필요가 없죠. 뭐 어떤 정비사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피지컬 AI, 정비 로봇 같은 것이 또 나올 것이고. 자, 그렇게, 기존에 우리가 좀 나중에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직업 분야 있죠.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요하는 그런 직업들도 다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랑 미국이 AI의 두 거대한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AI와 관련된 이 기술의 어떤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선점하는 나라, 내지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 기업, 자, 그들이, 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만약에 이 디지털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멍청한 AI가 있는데 더 똑똑한 AI를 개발한 어떤 특정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 이 멍청한 AI로 누가 자율주행차를 운용하고 로봇을 운행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똑똑한 AI를 통해서 모든 제품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술을 소유한 그 특허를 소유한 특정 기업이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인프라를 관리하게 되고 통제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저는 이제 미국의 기업들을 주로 뽑습니다.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뉴럴링크, 뭐 그리고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메타 같은 회사도 있죠. 마크 주크버그의. 자, 이런 회사들, 미국의 이 기업들, 그리고 그 어떤 기업을 움직이는 자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들 손에 이 AI 패권이 넘어간다. 빌 게이츠를 예로 들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떤 AI 패권을 잡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짓 여러분들 아시죠? 자, 에어로졸 mRNA 주입을 하게 되겠죠. AI 드론이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주입하겠죠. 그건 뭐, 그 하나의 일면일 뿐이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알고 있는 이 미국의 기업가들이 AI 어떤 패권을 장악하게 됐을 시에 세상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자, 그래서 이 AI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미국에게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들, 지금 트럼프 행정부랑 미국을 동일시 하는데 저는 이제 딱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 정부 내지는 미국의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이 미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초국적 기업들 있죠. 미국의 기업이라기도 기업이라기도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란티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이 테크노크라시 이 사회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이렇게 받아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피지컬 AI는 현실이다. 경찰을 대체하게 된다. 드론이나 로봇이 경찰이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어떤 공권력이나 물리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용도로 홍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부터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로봇이 뭐 커피 같은 걸 타주는 무인 카페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초보적인 단계의 피지컬 AI라고 치면은, 자, 조금 중급 단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어, 배달 같은 것, 자, 이제 로봇이나 드론으로 이제 배달, 배송 같은 걸 하는 것이 하나씩 생기게 될 것이며, 자율주행, 택배차, 그리고 택시,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 참, 정말 편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더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찰들, 뭐 여경들이 범죄자들을 제압 못하는 이런 것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로봇 경찰이 단숨에 뭐 범죄자를 사살하거나 제압했다. 이런 어떤 그런 뉴스로 사람들의 여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물리력이 약한 어떤 여경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떤 타겟이 되고 나중에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로봇에는 장사 없습니다.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들도 다 로봇이나 드론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경찰차도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것이 이제 대체하게 되고, 지금도 그 112 그 콜센터가 AI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119였나? 어쨌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앞으로는 112, 119 이런 거 콜센터가 바뀌고 콜센터도 AI로 바뀌고 AI가 이 피지컬 AI를 보내게 됩니다. 콜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경찰을 출동시키는데 그 경찰도 드론이나 로봇 같은 것이 출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자, 이 AI를 컨트롤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 AI가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사라지고, 국회도 사라지고, 그리고 시위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이나 드론이 바로 진압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 불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이 랑 피지컬 AI가 대두됐을 시에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로봇들의 반란, 자, 이런 것을 다룬 영화들,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스토피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지껏 봐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AI를 조종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소유한 그 자들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과관계를 잘 아셔야만 됩니다. AI가 되면 무조건 반란을 일으키고 로봇이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이 AI를 투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가 AI를 반대하고 뭐 어떤 디지털 세상을 반대하면은 사람들이 너 스마트폰 왜 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잘 안 듣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디지털 세상이나 어떤 기술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이 디지털 기술을 소유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자들, 자, 그 자들이 원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맹목적으로 이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 기술이나 이런 첨단 기술에 세뇌된 일반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의 위험성을 어떻게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집단, 소수의 계층,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뭐 팔란티어의 피터 틸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인지, 마크 주커버가 어떤 사람인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소유하고 통제하게 되면은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겠구나. 마치 킹스맨에서 그 사무엘 잭슨인가 누구 있죠? 그 사람 어떤 사이코패스 같은 자가 어떤 기술을 통제했을 시에 인류에게 어떤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AI 단순한 기술이 아니죠. 그것을 악한 자들이 그 기술을 손에 잡게 된다 그러면 통제와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피지컬 AI가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이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고 쉽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AI가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오고 로봇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 이디어폰의 노예가 돼 있죠. 자칫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그거 잡아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똥 쌀 때, 뭐 어떤 전철을 이용할 때 계속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의도 안 했겠냐 이거지. 이걸 만든 자들이. 70년대, 60년대, 50년대에는 TV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바보 상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이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24시간 보라고. 그리고 각종 소비하는 더러운 컨텐츠들이 난무를 하고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게 보면 문자 보내가지고 약속 잡고 이게 아니라 이상한 쓸데없는 컨텐츠를 그냥 소비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원한 대로 그들이 만든 기술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AI를 우리를 편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술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하고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이걸 네가 개발자예요? 이거 AI 개발자?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 아니지. 극소수만 거기에 이윤을 보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는 거죠. 예. 예. 에, 오늘 이제 두 가지 토론 주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현존하는 문제, 앞으로 다가올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찾아봅니다. 저도 피지컬 AI가 뭐지? 이거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해 폭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CBDC나 디지털 아이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계속 했지만 요번에 뭐 소비 쿠폰 같은 것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완벽한 어떤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그거 사용법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기 위한 대규모 테스트였고,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점점 다가오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결과가 계속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나와서, 뭐, 온라인에서 뭘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서 어떤 여기도 피지컬 AI잖아요. 우리도 피지컬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유튜브가 있다고 칩시다. 회원이 10만,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막, 예를 들어 음모론을 막 다뤄요. 그러면 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뭐 댓글 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거가 더 그들이 무서워하겠어요? 예를 들어 그 구독자 10만 명인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걸 무서워하겠어요? 이걸 생각해 보란 얘기죠. 그들은 피지컬 AI듯이 우리가 네트워크상의 구독자 10만 명을 가지고 어떤 알리는 것보다 그거의 10분의 1이 되는 만 명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오는 걸 훨씬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가 그냥 돼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들이 하려는 게 최종 의제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트랜스 휴먼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말살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데, 인간을 다른 종으로 바꿔야 하는데 트랜스 휴먼 AI와 결합시켜서 사람의 뇌나 이런 것들 신경 같은 것을 다 기계적인 그런 것으로 바꾸는 것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이제 홍보할 기술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뤄도 될 정도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동일한 디지털상의 어떤 모델을 쌍둥이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를 이제 복제한 복제품 같은 것이 디지털상에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마치 아바타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트랜스 휴먼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나를 완전히 나의 음성 인식, 홍채, 뭐 안면 인식 그리고 나의 행동 패턴 모든 이런 것들 성격까지 닮은 어떤 디지털상의 무언가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트랜스 휴먼을 이들이 실험실에서 제조해낼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을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것과 융합시키는 디지털 상에 생긴 것과 융합시키는 그래서 지금 인간의 몸으로는 생물학적인 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눈을 깜빡인다고 사진이 찍힙니까? 내 뇌에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것이 저장됩니까? 물론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자 이들은 그런 식으로 당신의 어떤 수술을 받으면은 당신이 눈을 깜빡이면은 그것이 촬영되고 그것이 당신 뇌에 저장이 돼서 뇌 옆에 어떤 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USB 컴퓨터로 바로 인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쇄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 휴먼이 마치 초능력이 생긴 것처럼 자, 나는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 않는데도 음악을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것을 파일로 보낼 수도 있고, 바로 전송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트랜스 휴먼 자체가 어떤 초능력인 것처럼 이들이 홍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도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